안녕하세요. 스카이과학의 이재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동중학교 기출문제풀이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2019년 중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과학 목동중학교 기출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그림과 같은 형태의 코일에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라고 나와 있어. 그치? 자기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전류의 방향을 어디로 둔다 그랬어? 오른손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둔다라고 얘기를 했지. 이때 자기장은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감싸진 방향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전류의 방향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왼쪽에는 아래쪽으로, 오른쪽에는 위쪽으로 적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감싸주면 되지. 자, 얘는 이렇게 감싸주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럼 기억에서는 N극의 방향이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니은에서는 얘가 돌아 나오니까 N극의 방향이 아래쪽, 디귿에서는 N극의 방향이 위쪽 이렇게 나타날 거야. 자, 그럼 기억에서 나침반 바늘의 N극은 어느 쪽을 가리켜? 북쪽을 가리키죠. 니은에서는 남쪽, 디귿은 북쪽. 코일이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은 나침반의 바늘의 N극도 어떻게 된다? 변한다. 바뀐다. 코일의 가문수가 적을수록 나침반 바늘 움직이는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다. 아니지. 많을수록 많이 움직이겠지. 많을수록 나침반 바늘 움직임이 커진다. 그래서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 된다. 됐지? 2번. 자, 그림과 같이 자석 사이에 놓은 코일에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 자, 여기서는 전류의 방향을 어디로도 오른손 엄지 자기장의 방향을 오른손의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뒀을 때 힘의 방향은 어느 방향? 손바닥 방향이 힘의 방향이지. 이때 전류의 방향 항상 어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자기장은 N극에서 S극으로 방향을 둬야 돼. 자, 그러면은 A에서 B 방향 전류는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자기장은 항상 어떻게? N에서 S니까 이렇게 흐르고 있겠다. 그치? 자, 그리고 여기서 전류는 이렇게 흐르고 있다. 자, 이때 힘의 방향, 전류의 방향을 오른손 엄지, 자기장의 방향을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뒀을 때, 자, 이 구간에서 힘은 니은 쪽으로, 이 구간에서 힘은 기역 쪽으로 향한다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AB 부분에서는 힘 어디로 받는다고? 니은. CD 부분에서 힘은 기역 쪽으로 받고요. 그럼 회전 방향은 어떻게 돼? 자, 이 방향으로 회전을 하겠지. 그래서 나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 자, 2번 문제 이렇게 해결했고, 3번. 자, 그림과 같이 도성 근해 실험 장치를 설치하고 전원 장치를 켜고 스위치를 눌렀더니 도성 근해가 어디로 움직였다? 말굽자석 안쪽으로 이렇게 움직였대. 그럼 힘을 이렇게 받은 거잖아. 이때 자기장의 방향이 N에서 S로 이렇게 향하고 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은 오른손 엄지 손가락은 전류, 나머지 네 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 그러면 얘는 네 손가락 방향하고 일치시키고 얘는 손바닥 방향하고 일치를 시켜. 이때 오른손 엄지 손가락이 어디를 향해? 이 방향으로 향하겠다. 그치? 됐어요? 그러면은 플러스에서 그냥 나와 있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도성근해가 말굽자석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경우 방향을 바꿔주는 거잖아. 전류의 방향을 바꾼다. N극과 S극을 바꾼다. 이렇게. 동시에 바꾸면 원래대로 되는 거지.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되는 거 찾으면 되겠네. 그래서 답이 2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됐지? 자, 4번. 순물질만 옳게 짝지은 것은, 자, 식초는 혼합물이죠. 아세트산하고 뭐라고 섞여 있는 혼합물이야. 구리, 순물질, 저지방우유, 얘는 균일 혼합물,
얘는 불균일 혼합물, 공기도 균일 혼합물, 다이아몬드 탄소로만 이루어진 순물질, 염화나트륨은 화합물인데 순물질이지 NaCl이라고 하는 과즙 음료 불균일 혼합물, 에탄올 순물질 화합물이지. 그래서 니은, 미음, 비읍, 이응 되는 답은 5번 되는 거 알 수 있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으면 돼. 자, 그 다음 5번 물질의 특성을 설명했대.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따라 달라지는 건 아니다. 그치?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모든 물질이 가지는 공통적인 성질 아니지. 그냥 그 특정 물질이 가지는 성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체의 온도는 액체보다 낮으므로 온도는 물질의 특성이다. 온도는 물질의 특성이 아니야. 그치? 물질의 양 또는 상태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같은 종류면 똑같아야 되는데 온도는 다를 수 있다. 물질의 색깔은 물질마다 모두 다르므로 색깔이 같으면 같은 물질이다. 그러면 흰색인 설탕과 흰색의 소금은 색깔이 같으니까 같은 물질이야? 아니야, 그치? 물질은 여러 가지 성질 중 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을 특성이라고 해. 그래서 이 물질들을 뭐 할 수 있다? 구별할 수 있었지. 물질의 특성으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었다. 됐지? 자, 6번 문제. 자, 요렇게 그래프가 나오면은 6번처럼 그래프 나오면은 우리는 표로 살짝 한번 바꿔보자. 표로 바꿔. 그래서 A랑 B랑 C랑 D랑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질량이 있고 부피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까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으면 돼. 자, A의 질량이 20이고 부피가 10이야. B의 질량은 20이고 부피가 30이래. C의 질량은 15인데 부피가 30이고 D의 질량은 5인데 부피가 10이래. 그러면 얘 밀도는 2, 얘 밀도는 3분의 2, 얘 밀도는 0.5, 얘 밀도는 0.5 이렇게 되겠네. 그럼 C, D가 밀도가 같으니까 얘는 어떤 물질? 같은 물질이다 라는 거. 그리고요. 물의 밀도가 1이니까 떠오르려면은 물보다 어떻게 돼? 밀도가 작아야 되지. 그래서 밀도가 작은 거 뭐 CD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답은 4번 되는 거 알 수 있다. 됐지? B도 떠오르네. 3분의 2니까. B, C, D. 그래서 1보다 작은 것들은 다 떠오른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볼게. 이제 밀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밀도. 같은 조건에서 소금물의 밀도는 물의 밀도보다 어떻다? 크다. 맞아요. 소금물은 농도가 혼합물은 농도가 클수록 밀도가 어떻다? 커진다 라는 거.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고, 순물질의 질량을 2배로 증가하면요 부피도 같이 어떻게 돼? 2배가 되기 때문에 밀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부피가 2배로 증가하면 얘도 질량도 2배가 되기 때문에 밀도는 변하지 않는다. 물질의 상태가 변하면은요 부피가 변하기 때문에 질량은 그대로인데 부피가 변하기 때문에 밀도도 변한다 라고 돼야 돼. 상태 변했을 때 구명조끼를 입으면 어떻게 돼? 질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질량에 대한 부피값, 밀도값이 감소하기 때문에 쉽게 들 수 있다. 질량이 증가하는 건 아니죠. 질량이 증가하면 밀도값이 커져야 되지, 증가해야 되지. 그래서 7번의 답은 1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8번 보자. 8번 용해도 그래프를 보고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다. 그러면은 용해도 그래프를 보면서 보기를 볼게. 50도씨의 물 100g에 붕산 나와 있다. 붕산. 자, 50도씨의 물 100g에 붕산의 용해도 보면 붕산의 용해도 50도씨의 붕산의 용해도가 얼마? 용해도가 붕산은 10이야. 그지? 그러면은 5g을 녹이면 어떻게 돼? 10g까지 녹을 수 있는데 5g을 녹였으니까 불포화 용액이 된다. 맞는 내용이네. 1번은 60도씨의 물 200g이야. 그치? 자, 그러면은 황산구리 용해도는 60도씨에서 용해도 황산구리 용해도 얼마 나와? 40이 되는 말이야. 그럼 이 40이라고 해서 물 몇 g에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 얼마다? 40g이다. 근데 200g이니까 최대로 얼마 녹을 수 있다? 80g이 녹을 수 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내용.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 기울기가 가장 큰 거. 그치? 기울기가 가장 큰 건 누구야? 질산 나트륨 아니고 질산 칼륨이다. 용액의 양보다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 더 많으면 포화용액이 된다. 용매의 양보다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 더 많으면 과포화용액. 아니죠. 예를 들면 어떤 거야? 질산칼륨 몇 도씨에서 80도씨에서 해볼까? 60도씨에서 자 60도씨에서 물이 얼마? 용매가 100g. 그러면 용질은 얼마? 110g 이렇게 되지. 근데 얘는 포화용액이야. 과포화 아니지. 그래프에 나타난 5가지 용질 중 80도씨 포화 용액을 20도로서 냉각시키면 석출량이 가장 많은 것은 석출량이 가장 많은 것도 뭐 기울기가 큰 것 찾으면 돼. 그래서 염화 칼륨이 됩니다. 그렇죠. 아니 질산칼륨이지. 질산칼륨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1번 되는 걸 알 수 있었다. 됐지? 9번 문제, 끓는 점에 대한 설명.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끓는 점도 올라간다. 물질의 양과 관계없죠. 그죠? 끓는 점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일정하게 나타나는 거였다. 끓는 점을 알아내면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 맞지? 끓는 점이 뭐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답은 2번 될 거고요. 철과 납 같은 금속 물질은 끓는 점이 존재할 수 없다. 말도 안 되지. 얘네들이 끓는 점이 높은 거죠. 산소의 끓는 점은 매우 높다. 매우 낮죠. 낮아서 실온에서 주로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액체는 100도씨에서 끓음으로 물질의 특성이다. 100도씨에서 끓는 건 모든 액체가 아니다. 뭐다? 물만 100도씨에서 끓는 거지.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 되는 걸 알 수 있었다. 됐지? 자, 다음 문제 보자. 10번. 10번은 녹는 점인데 로르산이라고 하는 것은 고체. 발미트산도 고체죠. 고체 녹는 점과 어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자, 얘네들은 물질의 특성이야. 팔미트산의 양을 2배로 늘려도 기억, 니을 구간의 온도는 변하지 않는다. 맞죠? 이 온도가 녹는 점, 어는 점이니까 물질의 특성이다. 그래서 얘는 맞는데요. 로르산과 팔미트산의 녹는 점은 서로 같으므로 로르산과 팔미트산의 녹는 점 서로 같지 않죠. 딱 봐도 다르죠. 로르산은 얼마? 한 45도 정도 되고 팔미트산은 한 63도 정도 되겠네. 서로 같지 않습니다. 디귿 구간 둘 다 어떤 상태? 둘 다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 둘 다 녹은 상태, 녹는 점 이상의 온도이기 때문에 둘 다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한다. 노르산의 양을 2배로 늘리면 니은 구간의 온도 안 올라간다 그랬다. 그치? 온도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로르산의 녹는 점은 로르산의 어는 점이랑 어떻다? 같다지. 같은 종류면 녹는 점과 어는 점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1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11번 보자. 얘네들은 되게 쉽지. 서술형인데. 자, 금속 막대를 많이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야. 많이 움직이게. 그럼 힘을 많이 받는 거잖아. 뭐 해주면 돼? 첫 번째, 전류의 세기를 세게 해준다. 두 번째, 자기장의 세기를 세게 해준다. 그래서 더 강한 자석을 가지고 실험하면 되고요. 전압을 어떻게 해주면 돼? 높여주면 된다 라는 거. 됐습니까? 11번 문제 이렇게 됐고 이제 12번 볼게. 12번. 자, 물을 뭐라고 해? 용매라고 해. 그지? 설탕을 용질, 설탕물을 용액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자, 20도씨 물 150g에 설탕 최대 몇 g이 녹을 수 있는지 풀이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20도씨의 물에 대한 설탕의 용해도는 204다 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일단 용매, 용질, 용액을 썼단 말이야. 그러면은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물 얼마에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 설탕이 얼마? 204g이 녹을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물이 150g이면 1.5배가 된 거잖아. 그러면 설탕은 얼마 녹을까? 306g이 녹겠네 그냥. 됐어? 그래서 306g까지 녹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됩니다. 13번. 이산화탄소를 녹여 탄산음료를 만들려고 한다. 이산화탄소 기체잖아.
기체 용해도를 크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온도는 낮아야 지고 압력은 높아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온도는 낮게 압력은 높게 해준다. 14번. 물과 소금물의 가열 곡선이다. 그래프를 보고 물과 소금물의 끓는 점 차이를 서술하시오 라고 나와 있어. 순물질인 물은 100도씨에서 끓기 시작을 해서 기화하는 동안 온도 변화가 없지. 없다. 혼합물인 소금물은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고 끓는 동안 온도가 계속해서 증가한다. 이런 것들 정리를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14번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이제 15번 볼게. 자, 15번 문제. 동물의 구성 단계의 예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 가는 세포, 라가 조직, 그리고 기관, 기관계, 개체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순서대로 가, 라, 나, 다, 마 이렇게 되겠죠. 가, 라, 나, 다, 마 맞죠? 나는 한 종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자, 나는 여러 종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겠지 당연히. 조직이 한 종류의 세포, 같은 종류의 세포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나는 아니다. 다 동물의 몸에만 있는 구성단계다. 맞죠? 기관계, 동물의 몸에. 그럼 식물에는 뭐가 있었어? 식물에만 있는 거. 조직계. 다들 잘 알고 있네. 조직계. 라의 예시로는 상피세포라는 조직이잖아. 상피 조직이 있는 거지. 그래서 기억 디귿인 답이 2번 되겠다. 자, 16번. 몸의 여러 기관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얘는 심장이야, 그치? 심장이고요. 얘는 혈관이네. 자, 심장과 혈관은 어디에 속하는 거야? 순환계에 속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운반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답은 1번 된다. 되게 쉬운 문제였다, 그치? 자, 그 다음 17번. 그림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염류, 물을 특징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자, 그러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바이타민, 물, 무기염류, 물이 있는데 첫 번째 에너지원인가? 라고 나와 있어. 얘 뭐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되겠지. 아니오는 바이타민, 무기염류, 물 이렇게 될 거야. 됐지? 주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건 뭐야? 탄수화물이야, 그치? 그리고 여기는 단백질, 지방 이렇게 되고 몸을 구성하는가? 무기염류와 물은 몸을 구성하지만 바이타민은 몸을 구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는 탄수화물, 나는 바이타민. 되는 2번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쉽죠? 18번. 다음은 바이타민 D에 대한 기사 내용이다. 지용성 영양소인 바이타민 D, 지용성이래. 어디로 흡수돼? 암주간으로 흡수될 거야, 그지? 얘가 모세혈관, 암주간인데 나가 암주간, 다가 모세혈관인데 암주간으로 흡수돼. 자, D는 칼슘과 인을 흡수하는데 흡수하고 이용하는데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어. 칼슘은 뭐야? 이온 상태 수용성이니까 어디를 통해서? 모세혈관, 무기염류니까 모세혈관을 통해서 흡수되고요. 지용성 영양소는 암주관을 통해서 흡수가 돼. 결핍되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뼈가 약해 골절도가 쉽고 성장기 어린이에는 구루병, 성인에게는 골연화증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 부족할 경우에 적당량 영양제로 섭취를 하고 햇빛을 꾸준히 봐주는 것이 좋다. 그러면 그림 속 융털에서 흡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러면은 문제를 보자. 다음 페이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지용성 바이타민이잖아. 바이타민은 몸을 구성하지 않는다. 근데 가가 칼슘이었죠. 가가 칼슘이었어, 그지? 칼슘, 무기염료는 몸을 구성한다. 기억 내용 맞아요. 자, 니은 바이타민 D는 나가 뭐였어? 암주간이었잖아, 그지? 암주간을 통해 흡수된다, 맞지? 다는 모세혈관, 순환기에서 표면적을 크게 해 효율적으로 물질을 교환할 수 있다, 맞죠? 다 맞네. 그래서 답은 5번 된다. 자, 19번. 그림은 학생들이 미지의 물질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한 실험 결과이다 라고 나와 있어. 베네딕트 반응은 당을 실험하는 거야, 그지? 당이 있으면 무슨 색으로 변해? 황적색으로 변해. 아이오딘 반응은 녹말에서 청람색으로 변하는 거고, 뷰렛 반응은 단백질이 있으면 무슨 색? 보라색으로 변하는 거야. 자,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면 미지의 물질에서 포도당이 검출되는 것을, 포도당은 없다, 그치? 단백질이 검출되었다. 어떻게? 뷰렛 반응에서 보라색으로 나타났다. 그럼 이 미지의 물질을 5분 동안 입에 넣고 있다가 베네딕트 반응을 시키면 환적색으로 변할 거야. 그치? 뭐가 있으니까? 녹말이 있으니까 녹말 입에 넣었대. 침에 의한 아밀레이스에서 분해가 되겠지. 그래서 얘도 맞네. 그래서 나다인 4번 답이 된다. 됐지? 20번. 소화계 기관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모두 분해할 수 있는 소화액을 분비하는 기관. 자, 이자액이야, 그치? 이자액. 이자액은 어디에서 분비돼? 이자에서 분비되는 거야. 이자는 뭐? 이다. 그럼 여기 명칭부터 일단 적자. A가 간, B가 쓸개, D가 위, E가 이자, F가 소장, C가 대장.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은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지방의 소화 효소는 A에서 생성, 어디서 생성돼? 소화 효소. 그냥 지방의 소화 효소는 이자에서 생성되는 거잖아, 그지? 소화 효소가 아니야. 쓸개즙을 얘기하는 거다, 그지? 쓸개즙은 소화 효소가 아니다. 그래서 소화 효소라고 하는 게 틀린 거지, 그지? A, 간에서 생성되어서 쓸개에 저장되었다가 소장으로 분비된다. 그래서 21번, 1번은 틀렸어. C에서 소화 작용은 거의 일어나는 거 대장이잖아, 그지? 거의 일어나고 물은 C에서만 흡수된다. 얘가 틀렸지. 물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흡수돼? 소장에서 흡수가 되고 여분의 물을 대장에서 흡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2번도 틀린 내용. 단백질 D에서 분비하는 소화효소인 D 어디? 위다, 그치? 위에서 분비하는 소화효소인 펩신의 작용으로 분해되는 거. 얘는 맞는 내용이네. E에서 분비된 아밀레이스. E가 어딘데? E. 아밀레이스는 소장에서 분비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E에서 분비되는 것은 F에서 분비되고 F에서 엿당이 포도당으로 분해된다. F에서 엿당이 포도당으로. 아밀레이스에서 엿당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것이 아니지. 아밀레이스에서는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되는 거고요. 엿당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것은 말테이스라고 얘기를 해. 그냥 탄수화물 소화 효소라고 나오지. F에서 트립신에 의해 단백질의 중간 산물이 최종 산물인 아미노산. 트립신에 의해서 단백질의 중간 산물이 다음 단계의 최종 산물이 아니라 중간 산물로 분해되는 거고요. 최종 산물로 분해되는 것은 펩티데이스라고 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서 최종 산물인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 거다. 그래서 답은 3번 되는 거 알 수 있다. 됐지? 22번. 그러면 지방의 소화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이 실험에서 사용한 지시약은 지용성으로 원래 색깔이 무색이고 지방과 반응하지 않으면 지방산과 만나면 노란색으로 변하는 성질이 있다. 지방산과 만나면 분해되면이라는 거야. 그치? 자, 가나 다라 중 가장 빨리 노란색으로 변하는 시험관의 기호를 적으래. 그럼 가장 빨리 분해되는 거 적으라 그랬다. 그치? 자, 그러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가 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소와 효소는 이자액에 들어있는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이자액에 들어있다고 했다. 그치? 이자액에 들어있는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분해를 시키는데 이 분해를 도와주는 것은 누가 도와준다? 쓸개즙이 도와주는 거지. 그래서 쓸개즙이 있을 때 지방을 유화시켜 표면적을 넓게 해주는 역할을 하지. 표면적을 넓게 만들어져서 라이페이스가 잘 작용하도록 만들어줘. 그러면은 쓸개즙이랑 이자액이랑 같이 있는 것이 가장 빨리 분해가 될 거야. 그래서 쓸개즙이랑 이자액이 있는 것이 가장 빨리 분해가 될 거야. 그래서 그리고 그 이유를 소와 효소와 지방의 최종 산물의 이름을 포함하여 서술하시오라고 나와 있어. 옆에서 설명했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자.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될 거야. 쓸개즙은 지방의 소화를 돕고 이자액은 이자액의 라이페이스에 의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에서 가장 빨리 분해가 된다. 색깔 변화가 가장 빠르게 일어난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됐지? 자, 23번. 보기를 읽고 소화의 필요성에 대해 기억에 들어갈 말을 포함하여 서술하시오. 음식물에 들어있는 영양소 중 녹말, 지방, 단백질과 같은 영양소는 크기가 커서 뭐를 통과할 수 없다?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대. 그래서 크기가 작은 형태로 분해시켜줘야 된다. 소화를 시켜줘야 된다. 24번. 그림은 사람의 심장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왼쪽에 있는 것이 우심실, 얘가 좌심실 이렇게 될 거야. 자, 이렇게 두고 이제 뭘 할까? 폐정맥에서 좌심방으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이렇게 빠져나갈 거고요. 좌심실에서 어디로 쭉 해서 B 쪽으로 나간대. B가 뭐다? 대동맥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리고요.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것이 뭐다? 대동맥에서 한 발 삥 돌아.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대정맥 될 거야. 대정맥이 될 거고요.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가고요. 우심실에서 폐동맥 쪽으로 이렇게 가서 다시 폐정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됐어? 요 색깔이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아. 이 색깔로 할게요. 자, 니은은 좌심실 아니고 우심실이다 이렇게 되지. 혈액은 디귿에서 리을 방향으로 아니지 리을에서 디귿 방향으로만 흐른다. 뭐가 있기 때문에? 판막이 존재하기 때문에. B는 심장으로 들어오는 대동맥이니까 심장에서 나가는, 그지? 심장으로 들어오는,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나가는 통로이다. 디귿이 수축하면 좌심실이다. 그지? 좌심실이 수축하면 혈액이 대동맥으로 흘러나가는 거지. 기역에 흐르는 혈관, 우심방에 흐르는 혈액은 어디? 우리 온몸을 거친 거기 때문에 리을에 비해 산소 농도가 낮다. 맞죠? 그래서 답이 5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지? 자, 25번.
다음은 어떤 혈구의 일기이다. 오늘은 손가락에 상처가 났다고 하여 상처를 통해 들어온 세균을 잡으러 갔다. 상처가 거출혈이 있었지만 같이 온 작은 친구들. 이 작은 친구들 누구야? 혈소판 이렇게 되겠네. 붉은 친구들은 적혈구. 그 친구는 세포에 이미 산소를 전달했기에 새 산소를 얻은 후 심장으로 간다며 바쁘게 가버렸다. 새 산소를 어디서 얻어야 돼? 폐에서 얻어야 되겠지? 자, 누가 했어? 세균을 잡으러 갔다. 그러면 일기를 쓴 혈구는 무슨 혈구? 백혈구다. 혈구 중 기억의 수가 가장 많다. 아니지. 수가 가장 많은 것은 누구? 적혈구죠. 그래서 니은의 수가 가장 많다. 니은은 핵이 없으면 원반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얘가 답이 되겠네. 혈구들이 실려다니는 혈장은 기름과 잘 섞인다. 혈장은 대부분이 뭐로 이루어져 있다?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름과 잘 섞이지 않는다. 니은은 산소가 적은 곳에서 산소와 결합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아니지. 산소가 많은 곳에서 산소와 결합하고요. 적은 곳에서는 산소가 떨어지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답은 3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지? 자, 26번. 디귿에 해당하는 혈액순환 과정을 적으래. 자, 산소를 얻는다라고 했잖아. 그치? 산소를 얻는다. 그러면 이 혈액순환 과정은 폐순환이 돼야 돼. 폐순환이 되어야 되고요. 경로는요, 땡심실에서 출발했다. 그러면은 우심실에서 출발을 해. 우심실에서 출발을 해서 폐동맥으로 갈 거야. 폐의 모세혈관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그리고 폐정맥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좌심방으로 들어갈 거야. 자, 이렇게 그래서 폐 모세혈관하고 어디 폐포 사이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지. 빠져나가는 거 뭐 이산화탄소. 폐포에서 모세혈관 들어가는 거 산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가 새로운 산소를 얻는 과정, 폐순환 과정이다 라고 알면 돼. 27번 다음 글을 읽고 기억에 들어갈 단어, 기억의 기능. 일어서서 수업을 많이 하는 박선생님이 최근 다리가 아프고 걱정이다. 혈액이 심장에서 출발하여 온몸을 순환하고 온다는데 발바닥까지 간 혈액이 심장으로 잘 들어오지 못하는 것 같아. 병원에서 나이가 들어서 혈관 속에 무엇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어서 라고 한다 라고 나와있다. 자, 그러면 혈액이 돌아와야 돼. 그러면 혈액의 역류를 방지해야 되는 얘가 존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뭐다? 판막이지, 판막. 그리고 기능은 혈액의 역류 방지. 이렇게 될 겁니다.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다. 28번. 그림은 심장에서 시작하여 온몸으로 돌아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을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B는 모세혈관이라는 거 안단 말이야. 모세혈관 이렇게 적으면 돼. AC 중에서 판막이 이렇게 있어. 그지? 얘가 판막을 가지고 있다. 판막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다? 정맥. 그리고 A가 동맥이다. 훨씬 더 두꺼운 거. 그러면 탄력성이 가장 높은 것은 누구야? 동맥이어야 되지. 심실과 연결되어 있어서 혈압이 높기 때문에 탄력성이 가장 높아야 된다. 그래서 A 돼야 되고요. 총단 면적이 가장 넓은 혈관은 물질 교환이 가장 활발하게 되는 모세혈관이지. B. 혈관벽이 단단해 혈압이 가장 높다. 얘는 동맥이지. A. 이산화탄소 농도가 가장 높은 혈관은 C이다. 자, 온몸을 돌아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관이라고 했으니까 뭐다? C 맞죠? 모세혈관에서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았으니까 모세혈관에서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왔으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은 것은 정맥이다. 그래서 답은 4번 될 거고, B를 지나는 혈액은 주변 세포에 뭐를 공급해줘? 산소를 공급해준다 라고 돼야 되지. 그래서 28번에 4번 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9년도에 목동중학교에서 본 2학년 애들이 본 2학기 중간고사 시험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기출문제 풀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잘 보세요.